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인데 며칠 동안 꽃샘추위가 있다가 오늘 지금 좀 따뜻하네요. 이렇게 낮에 나왔는데 여기 서울 고등법원 앞이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하고 붙어 있어요. 오늘은 부동산 물건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물건 변동 민법 제 186조에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과 민법 제 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민법 186조의 부동산 법률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은요,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근데 민법 제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일어나지만 제3자한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요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제 매매 계약을 쓰고 잔금 치르고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걸 봤을 때는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이 넘어가요. 이게 민법 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토지와 대장이 이원화된 나라예요. 그리고 등기 같은 경우도 이중 등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1부동산 1용지주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한 부동산에는 한 개의 등기만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중복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지 중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경우에 판례가 정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민법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지상권이 법정 갱신되든지 아니면 상속되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상속이라고 해요. 그러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이미 상속인들한테 상속 지분대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요것을 이제 처분하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아버지 명의를 엄마하고 자식 둘이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죽은 아버지의 배우자인 엄마는 1.5, 자식은 1대1, 그리고 3대 2대2, 그래서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로 법정 상속 지분대로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아니면 협의분할 상속 등기가 있어요. 엄마한테 다 몰아준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제3자한테 팔아야지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야지 처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186조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인지 187조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인지 요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요 애매한 게 무효, 취소, 해제 이렇게 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학설하고 판례가 나눠져요. 우리가 이제 이제 물건행위의 무인설, 물건행위의 유인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학설은, 통설은 물건행위의 무인설을 따르고 판례는 물건행위의 유인설을 따라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판례를 물건의 유인설 같으면 물건 변동이 소거표가 있어가지고 당연히 말소 등기도 없이 바로 넘어간다는 민법 187조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 가지고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해제된 경우에 이제 제3자 보호 문제에 따라서도 물건행위 무인설과 유인설에 따라 나눠지고요. 또 계약 해제의 경우에 물권적 효과설과 채권적 효과설이 대립하는데, 이 채권적 효과설은 학설이 따르는 거고, 물권적 효과설 같은 경우에는
그 대법원 판례가 따르는 학설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은 이런 게 있지만 동산 물권 변동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점유 개정이라든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간이인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문과 그 실무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뭐 사법시험이나 법무사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공부할 때는 책의 교과서가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한 파트, 예를 들면 뭐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뭐 법정 지상권 이런 식으로 파트별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무는 그렇게 해갖고는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법무사를 12년 하고 경매도 한 26년 하고 그 공부도 사실 공부도 오래 했었어요. 저는 2차 시험을 여러 번 봤었고요. 그런데 공부와 실무가 이제 다른 게 이제 실무는 법무사를 업으로 하면 요즘 법무사 변호사들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그 변호사들이 많이 막 수만 명씩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실력이 없으면 여기 서초동에서 못 살아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손님도 많고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요. 하나의 그 사안이 있으면 그거를 입체적으로 봐가지고 입체적으로 잘 해결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뭐 채권자 대위권 소송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채권자 대위권만 관련해 가지고 사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손님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잘못된 그 인터넷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건을 분석해 보면 오히려 다른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 더 많고 뭐 만약에 공탁해 주세요 하러 왔는데 이 공탁할 사안이 아닌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 거를 입체적으로 판단하고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은 두꺼운 아무리 두꺼운 그 서류를 가지고 와도 5분이면 다 파악이 됩니다. 그 정도로 파악하고 상담을 못 해줄 사람이면 맡기면 안 됩니다. 그 일을 못하고 그만한 그 자료 해석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파악 능력이 돼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돈을 적게 받든 많이 받든 일을 대충 하지 않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갖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기 때문에 그 법무사 변호사들이 뭐 예전처럼 그냥 그 문 열어놓고 있으면 손님이 찾아오는 시대라면 손님 하나도 안 옵니다. 인터넷 하고 뭐 열심히 해도 어려운데 그리고 실력 있는 거는 바로 그 소문이 나고 이런다. 뭐 하나의 일을 해결하면 그분들이 모아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카페에다 올리기도 하기 때문에 일을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는 지금도 여기 맨 그 핸드폰으로 기술력도 없어요. 저는 뭐 이렇게 편집한다는 이런 거 할 줄 모르고 핸드폰도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팔 아파 죽겠어요. 지금 손 들고 그냥 손으로 들고 하는데 뭐 대본 같은 거 준비한 것도 없고 적극적으로 해요. 뭐 이렇게 그렇지만 조문이나 이런 거 확인해 보시면 정확합니다. 저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바로 뭐 이렇게 에어가지고 이렇게 나불나불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일을 하면서 체화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제 유튜브는 다 그래요. 블로그도 그렇고 제가 블로그를 유튜브도 이게 1284번째인데 그렇게 손님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법 이거 올리는데 누가 이렇게 구독을 하겠어요. 자기 일 아니가 다른 사건 같은 거 보지도 않는 이해는 하는데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진짜 일하면서 양질의 서비스 좋은 거 이렇게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욱더 알찬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법원에 오시는 김에 보시는 게 저기 보기보다는 굉장히 높아요. 스카이 라운지도 있고요. 저게 이쪽이 고등법원이고요. 저쪽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여기 동관 서간이에요. 서간 이쪽에는 형사사건을 많이 전담하고요. 저쪽에는 이제 민사 중앙지방법원이고 저 뒤쪽이 제 2별관이 소액이고요. 저 3별관이 서울회생법원이에요. 서울회생법원은 뭐
서울 중앙, 동부, 서부, 남부, 지방, 북부 이런 지방을 통합해 갖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별과는 이제 경매나 이런 강제 집행하는데요. 법원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유튜브 바로 찍기 전에도 아까 그 이중호적 됐다고 문의가 오셨는데 이중호적도 전문적으로 해요. 저는 많은 사건들을 하는데 그 사건들 다 전문적으로 해요. 이게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 서초동무사 김철중입니다.